안녕하세요. 비일행차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오늘은 파주 야당동에 위치해 있는 복층 빌라, 제가 한 번도 촬영하지 못했던 그 복층을 오늘에서야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5월 초에 이 현장이 오픈을 하고 나서 7개 동이 한 달 만에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보통 7개 동이면 빌라에서는 짧아봐야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분양 기간이 있는데, 여기는 분양 시작하고 나서 정말 순식간에 분양이 완료가 돼서 저도 당시에는 일반층을 제외하고는 복층을 촬영을 할 수가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복층이 최종 해약이 됐다고 해서 이 한 세대 남아있는 복층을 오늘에서야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아래층에 방 3개도 있고 다 널찍널찍한 복층입니다. 특히 5월 초에 분양을 했었던 곳이다 보니까 현재 분양하는 다른 신축 빌라의 복층 타입들보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니까요. 영상 보셨다가 요거 볼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영상 보시고 또 직접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여기는 야당동이긴 한데요, 운정역이 더 가까운 곳입니다. 야당동이라고 해서 다 야당역을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야당동 중에서도 운정역이 더 가까운 곳들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운정역이 더 가까운 야당동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나머지 입지 조건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 앞에서부터 안쪽까지 7개 동 분양을 했었던 곳입니다. 5월 초에 분양을 했었는데요, 5월 초에 분양을 시작하고 한 달 만에 분양이 다 끝났을 정도로 정말 분양이 빨랐던 곳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이렇게 분양이 빨랐었던 이유, 가격도 당시에 주변의 현장들보다 좀 낮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또 낮은 가격 대비해서 집도 괜찮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빨리 선택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이 복층 한 세대가 해약이 돼서 오늘 여기에 있는 복층을 촬영할 건데요, 지금 이사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비가 조금 내리긴 하는데 이렇게 비가 올 때 이사하면 잘 산다는 거,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오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차 공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2개, 그리고 필로티 안쪽으로 4개, 그리고 저쪽 바깥쪽으로 2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8대 주차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세대당 1대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 바깥쪽하고 가운데 필로티 라인이 겹주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공동현관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탑승을 위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8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다들 아시죠? 4층입니다. 그래서 꼭대기층인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약 20평 정도 됩니다. 실사용 면적은 복층 확장 포함해서 58평을 사용할 수 있는 복층입니다. 세대 현관 좌측에 기본 신발장 3칸이 있고요, 아래쪽에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깊게 세대 현관이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신발장 3칸이 더 설치가 되어 있고, 이 가운데 공간들은 다 남는 거니까 자전거 등을 보관하기에도 좋고요, 유모차가 있으면 유모차를 보관하기에도 아주 넉넉한 세대 현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중문은 망인 유리가 있는 삼연동 중문이고요, 이 뒤에 일괄소등 버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좌우측으로 공간이 좀 분리가 되는데요, 우측 끝에는 아래층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수납장 있고 거울이 있는데, 거울에는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은 유리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양변기 세면대는 여기 좌측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양변기에는 비데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제법 가로폭이 좀 넉넉한 아래층의 메인 욕실입니다. 욕실 좌측으로 아래층에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첫 번째 방 크기 작지는 않은데 안쪽에
북박이장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인이 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바로 정면에 있었던 방이 아래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은 첫 번째 방하고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비슷한 크기라서 성인이 쓰기에는 무리가 없는 크기이긴 한데 이 방 역시 안쪽에 북박이장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좌측으로 틀면 바로 아주 넓은 5m가 넘는 거실이 나옵니다. 소파 자리를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맞은편 쪽을 소파 자리로 하셔도 됩니다. 이 가로 길이가 5천이 넘는 아주 넓은 거실 공간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쪽을 아트월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소파 자리는 여기에다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에 붙어서 소파를 놓는 게 아니고요. 전진 배치해서 소파를 놓고 사용을 하시고요. 이 뒷공간은 이렇게 남으니까 서재처럼 꾸며서 아니면 뭐 다른 공간으로 꾸며서 활용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거실 정면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실 때 이 좌측이 남향이고 우측이 서향입니다. 그래서 정면은 정확하게 남서향인데요. 정면 뷰는 딱히 없습니다. 빌라가 있어서 딱히 정면 뷰는 볼 게 없지만 그래도 측면 라인은 조금 터져 있는 편이라서 많이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동간거리도 충분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창호는 LG G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쪽에도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뒤로 주방인데요. 주방의 가로 세로 폭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만약에 추가 식탁을 놓겠다 그러면 이 앞에다가 놓으면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거실 쪽과 통로를 침범한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를 앞뒤로 2개씩 갖다 놓고 4인용 식탁으로 이 아일랜드 식탁을 활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주방은 이렇게 디귿자 형태입니다. 이 안쪽에 상하부장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방의 수납은 많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가 기본 옵션이고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그리고 레인지 후드는 터치하는 방식으로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은 이 뒤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개수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쪽에서 혹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케어를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싱크볼은 이 거실 쪽을 보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주방 스타일입니다. 광파 오븐 레인지가 있고요. 아래쪽에 전기밥솥을 놓는 수납장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기본 냉장고 한 대를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바로 옆에 다용도실에다가 김치냉장고는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 안쪽에다가 김치냉장고를 놓고요. 정면 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를 나란히 놓던 타워형으로 놓던 충분히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 앞으로 생겨난 신축 빌라 현장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다용도실은 여닫이문이 아니고요. 포켓도어나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다용도실이 크든 작든 이렇게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으면 결국 열면 이 안쪽 공간은 다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대부분의 모든 신축 빌라가 이렇게 다용도실 문은 포켓도어나 슬라이딩 도어로 바꿔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아래층에서 보실 마지막 공간은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방 크기는 이제 안방이니까 좀 많이 넓은 편인데요. 보통의 안방들보다도 조금 더 넓습니다. 한쪽 면이 3,600 정도 되니까요. 그래도 넉넉하게 안방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하고 드레스룸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욕실이 좌측에 있는데요. 샤워 공간도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진 않은데 샤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 드레스룸은 깊이는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로폭은 좀 여유가 되니까 디귿자로 행거를 설치를 해놓고 안쪽에다 수납을 하면 꽤 많이 수납은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드레스룸 안쪽에 이렇게 환기창도 만들어져 있는 드레스룸까지 해서 아래층 공간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복층 타입은 각 방에 온도 조절기가 따로 시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실 쪽에서 중앙 통제하는 방식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복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복층 계단 옆 아래쪽에 있는 서비스 공간은 문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다가 청소 도구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단 옆에 서비스 공간은 아닙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 보이니까 좀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층 타입은 그냥 계단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단 폭도 많이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한 72cm 정도 되니까요. 살짝 좀 좁은 감은 있는데, 이 사이사이 폭은 성인 발이 다 들어갈 정도니까 사이사이 폭은 좀 여유가 있지만 가로폭 자체는 조금 짧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층으로 올라오면 복층 거실 공간이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끝에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올라와서 보이는 이 공간이 전부 다 복층의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뭐 가족실로 사용해도 좋을 만큼 아주 넓은데요. 보통 이렇게 넓게 되어 있으면 복층 공간에 방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거실도 있고 침실도 하나가 있습니다. 거실 한쪽에다가 이렇게 보조 싱크대를 설치해 놓긴 했는데요. 보조 쿡탑은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버너 등을 올려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보조 주방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전부 수납장입니다. 그래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복층의 층고 높은 쪽은 2000이 넘고요. 조금 낮은 쪽도 1750 정도 되니까 성인은 다 서서 다닐 수 있는 복층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한쪽에도 이렇게 다 아래쪽에 수납장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안쪽에 이렇게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복층 방도 충분히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복층 방까지 포함하면 이 복층 타입은 전체 방이 4개가 되는 겁니다. 안쪽 끝으로 가면 여기가 복층의 욕실입니다. 복층 욕실의 이 천장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박공 모양으로 생겼는데, 안에 들어가면 전혀 닿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예, 성인이 충분히 서서 있을 수 있는 아주 높은 층고로 만들어 놨습니다. 살짝 양쪽으로 꺾여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크기도 샤워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을 정도니까 복층 욕실도 쓸만한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한쪽에 이렇게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는 복층 욕실까지 복층의 내부 공간은 모두 살펴봤고, 마지막은 테라스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의 전체 크기도 꽤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폭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상당히 쓸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수도 역시 한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까지 가보면 안쪽까지 이렇게 살짝 좀 꺾여 있긴 한데, 여기는 뭐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안쪽까지 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 메인 공간은 요 정도가 된다, 충분히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복층 테라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한 번도 촬영하지 못했었던 현장의 복층을 이제서야, 그러니까 한 6,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야 이렇게 해약돼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신축으로 분양하는 현장들의 복층 가격은 좀 많이 높은 편인데, 여기는 6, 7개월 전쯤에 분양을 했었던 곳이라서 분양가가 지금 분양을 하는 신축 빌라 현장들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입주금도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자, 요 정도 크기의 복층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 가격대에 이 입주금에 이제 야당동, 상지석동 쪽에서 복층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괜찮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직접 나와서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